암 종양이라고 하면 그냥 암세포 덩어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죠.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박테리아까지 포함된 아주 복잡한 일종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은 2022년 네이처 저널에 실린 한 연구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종양 속 미생물, 특히 박테리아들이 암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종양 안에 사는 박테리아가 그냥 같이 사는 걸 넘어서서 암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 우리가 이질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본 연구거든요. 이질성이요? 네, 특히 구강암의 한 종류인 구강 편평성 피세포암, 그리고 대장암 환자들 종양 조직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최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박테리아들이 종양 속에서 정확히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세포들이나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밝혀낸 거죠. 아,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시는데 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양 안에도 박테리아들이 나름 자기들만의 동네를 이루고 산다는 거네요. 그 연구를 보니까 박테리아가 막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구역에 이렇게 몰려 산다고요. 미세 서식지라고 하던데 이게 좀 예상 밖이었어요. 맞아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정말 현미경으로 보니까 박테리아들이 모여있는 핫스팟 같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미세 서식지들의 특징을 보니까 주변에 혈관이 좀 적고요. 혈관이 좁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상당히 억제된 그런 환경이었어요. 아, 면역이 약한 곳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면역 세포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분자들 있잖아요. CTLA4 같은 거. 네,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막 증가해 있고 오히려 암세포를 공격해야 하는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은 좀 줄어들어 있고요. 꼭 박테리아를 위한 뭐랄까 안전구역 같은 느낌이었죠. 하하, 면역 감시망이 약해진 곳이라니. 박테리아 한 개는 물론 살기 좋겠지만 암 입장에서도 뭔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그 구역에 있는 암세포 자체는 좀 달랐나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박테리아 동네에 있는 암세포들은 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분열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KUI67이라고. 아, 네네. 분열 지표. 그게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분열은 오히려 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열을 덜 한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유전자 P53라고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이 P53의 기능은 또 약해져 있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그럼 이게 뭔가요? 분열은 멈칫하는데 암 억제 기능도 약해진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같은데요? 맞습니다. 뭔가 다른, 어쩌면 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세포 하나하나 수준에서 박테리아랑 암세포가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지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이 이걸 보려고 IBAID-seq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맞아요. IBAID-seq. 이게 뭐냐면 어떤 세포 옆에 어떤 박테리아가 딱 달라붙어 있는지 그걸 알아내고 동시에 그 세포 안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막 켜지고 꺼지는지 그 변화를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기술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 박테리아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 푸소박테리움이나 트레포네마 같은 종류들이요. 얘들이 주로 암세포나 아니면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랑 짝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하, 특정 박테리아랑 특정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어요? 아까 분열은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쪽으로 변화가 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박테리아랑 딱 붙어있는 암세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염증 관련 유전자들, 그리고 저산소층 관련 유전자들, 이게 다 올라가 있었고요. 네. 결정적으로 EMT 관련 유전자 발현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EMT요. 그 암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전이와 관련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상피 관여 미행이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성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전이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거든요. 이 EMT 관련 유전자들이 확 켜진 거예요. 와, 반면에 세포 분열이나 손상된 DNA 고치는 거랑 관련된 유전자들은 오히려 발현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Ki67, 낮은 거랑 딱 맞아 떨어지죠. 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분열은 딱 멈추고
대신 이동 모드로 스위치를 확 켜버린 셈이네요. 박테리아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걸 그럼 실험실에서도 한번 확인해 봤겠죠? 당연하죠. 연구진이 개장암 세포를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 스페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푸소박테리움을 감염시켜봤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감염 안 시킨 암세포 덩어리는 그냥 그 덩어리 전체가 뭉쳐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집단 이동이라고 하죠. 네. 같이 움직이는군요. 근데 박테리아에 감염된 암세포들은요, 그 덩어리에서 자기 혼자 쏙 빠져나와서 개별적으로 주변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요? 네. 살금살금 빠져나와서 침투한다. 뭔가 느낌이 잠복해 있다가 움직이는 스파이 같은데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혼자 빠져나온 세포들의 유전자를 보니까 아까 인베이드 시크 분석에서 봤던 것처럼 침투나 전이 관련된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아하. 이게 바로 그 이동 증식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박테리아가 암세포의 증식은 좀 누르면서 대신 그 에너지를 아껴서 멀리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침투하는 데 쓰도록, 즉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증식은 억제하는데 이동성은 높인다. 이게 암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그 전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암전이라는 게 사실 암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잖아요. 거기에 박테리아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구는 이 종양 안에 사는 박테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 자리를 잡고 자기들만의 환경을 만들고 네, 국소적인 면역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심지어 암세포의 행동 방식까지, 그러니까 분열 모드에서 이동 모드로 전환시키는 데 영향을 줘서 암의 이질성과 진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의 암 치료 전략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만 보는 게 아니라 암세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미생물 군집, 즉 종양 미세 환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조절하는 것이 미래의 암 예방이나 치료법 개발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특정 박테리아가 암세포를 당장은 좀 활동을 못하게 잠재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동 능력을 키워서 몸 곳곳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시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박테리아를 표적으로 삼아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뒤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이 암세포의 씨앗을 미리 제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죠. 네, 암과 박테리아의 이 위험하면서도 복잡한 공생관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